그러면은 요 과목들에서 각각 어떤 요건을 맞춰야지 썬더랜드 약대로 진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모든 과목에서 일단 65를 넘어야 돼요. 근데 특히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에서는 그 시험이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랩 리포트까지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여기 한번, 여기 제가, 여기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여기서 가져왔는데, 여기 term 1, term 2, term 3 있고, 여기 assessment type, midterm이랑 endterm은 여기 다 formative, 형성평가로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term 3에 있는 summative examination, 요게 바로 final exam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60%가 들어가고, summative lab report, 요거는 40%, 그래서 랩 리포트가 40%, 그리고 시험이 60%, 이렇게 비중을 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패스 마크가 있잖아요. 40%라고 되어 있는데 약대 학생들은 65%를 넘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평균 60대 40으로 이게 점수를 할당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합쳐서 65가 넘으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시험에서 65를 못 넘고 예를 들면 50이다. 그래도 랩 리포트에서 90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건 약간 추가적인 팁인데 이게 양쪽 과목에서 65%, 40%, 40%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둘 다 60%를 각각 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균적으로 65%만 넘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이렇게 시험이랑 랩 리포트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킬즈. 스킬즈는 여기 term 1을 보시면 먼저 Math for Science.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관련된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포머티브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Communication and Comprehension.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연습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term 2, term 3 때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랩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80%, 무려 80%나 있는 게 포트폴리오 작성이고 밑에 20%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 역시 평균 이거 80%, 20%총 합쳐가지고 100%일 때 그래서 65점을 넘어야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운데이션의 영어는 일단 IELTS 처음에 들어오실 때 7.0을 넘으시면은 아예 EAP 수업이 없어요. 제가 EAP를 해가지고 요거는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IELTS 7.0이 넘으시면은 term 1부터 term 3까지 계속 영어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 한국인 학생들 중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국인 학생들 중에 몇몇 외국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들은 이걸 넘고 그냥 아예 영어 수업을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옥토, 썬더랜드 자체 시험을 통과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탐투 끝날 때 옥토를 한번 보고 그리고 통과하면은 텀3 때는 EAP 수업을 아예 안 하고 통과를 못하면은 5월 말에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각 영역에서 65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70점을 맞으시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EAP 여기 시험에 대해서 옥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피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1대1로 학생이랑 학생끼리 계속 영어로 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앞에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계셔서 그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istening, reading, writing은 하루에 몰아서 진행이 돼요. 그날 다 자기 컴퓨터를 가져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이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는데 그냥 IELTS랑 꽤 유사하다고 시험 방식은 꽤 유사합니다. 네. 그 얘기했던 그리고 것 중에서 그 개인용 네네. 컴퓨터를 모두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게 그죠?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중요한 컴퓨터가 부분.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조건이긴 한데 거기 컴퓨터를 시험을 보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넉넉한 컴퓨터를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꽂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말이 달랐긴 한데 결국 그 꽂은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배터리가 없으시면 이게 충전기를 꽂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보조 배터리를 샀거든요. 또 이게 시험을 계속 3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이 그 전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죠. 네. 이렇게 멀티탭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꼽는 거, 뭐 이런 것도 허용을 해줬었나요? 멀티탭을 아예 가져온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약간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었는데, 네. 그래요. 뭐, 근데 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라이팅은 IELTS랑 비슷해요, 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3개의 주제가 주어지고 원하는 주제 하나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막 글자 수 제한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은 조금 더 쉬운 편이었어요. 리스닝은 처음에는 딕테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문제를 듣고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기출 때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그 실제 시험이 조금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스닝은 본인이 원래 잘하시면은 크게 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딩은 크게 IELTS랑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있고 거기 유형별로 뭐 예를 들면 이거 단락별로 단락의 순서를 재배치하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여기 문장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무슨 문장이 가장 적합한지 골라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스킬스는 65% 이상을 넘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IELTS 7.0이거나 아니면은 목토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이게 학기 중에 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저는 학기가 텀3가 끝나고 진행이 되었어요.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5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미리 와도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다 온라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 인터뷰는 크게 뉴머러시 테스트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시나리오 상황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뉴머러시 테스트가 뭐냐면은 여기 이게 제가 시험 문제 가져왔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약학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약학에 관련돼 가지고 산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읽어서 그냥 이해를 하시고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문제를 보고 계산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아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기본 계산만 할 줄 알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2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분자량이 주어지고 그걸 계산하는 문제죠. 이거는 화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화학 케미스트리 수업 하시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긴 해서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한 요거 1번, 2번이긴 한데 나머지 총 10문제가 다 이런 난이도로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전날에 미리 풀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그 팀즈로 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팀즈로 킨 다음에 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이게 나왔다. 그리고 요거 문제는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이게 약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 상황을 주고 나라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되게 심각하게 나 약대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근데 절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친구가 시험을 아예 안 보겠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 친구가 과제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약간 설렁설렁 하고 싶으니까 과제를 보여달라 하면은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카피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 면접관 분께서도 괜찮은 답변이었다고,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표절 문제가 꽤 이슈가 되니까, 네,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랩 리포트를 아까 계속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랩 리포트나 스킬스에서 하는 랩 포트폴리오나 계속 표절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높으면은 나중에 약대 과정에서는 좀 이슈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표절률도 좀 최대한 낮춰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랑 유머러스 이거 끝나면은 바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고, 네, 끝나게 됩니다. 인터뷰가. 그래요. 인터뷰에서 혹시 시나리오 문제 외에 또 이렇게 왜 약사가 되고 싶으냐, 뭐 다른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영국 약대를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미리 기출 문제를 나눠주셔가지고, 그,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 왜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갔는데, 질문을 크게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준비했던 부분 안에서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그 경험상 보면 썬더랜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막 까다로운 문제를 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받은 학생들 중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인터뷰 합격률은?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모든 친구들과 막 소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 다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썬더랜드 뭐 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죠? 뭐 좀 합격률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네.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예.